예, 안녕하세요. 느린 한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첩첩자라는 한자를 했었죠. 그래서 정실 부인이 아니라 그 외의 부인들을 이제 첩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첩, 첩. 이렇게 첩첩자를 했으면 정실 부인인 안의 첫자도 한번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의 첫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아내와 그리고 첩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그런 말이 있죠. 첩 갈등. 지금 같은 경우는 첩이란 제도가 없으니까 뭐 이런 처첩 갈등이라는 말이나 그런 사건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제가 첩자를 설명하면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 첩자에서 만난다 라고 해서 접하다 라고 했을 때 손수자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접근, 인접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정식으로 내린 비가 아니라 짧게 내리는 가랑비를 바로 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우자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첩접자를 넣으면 이것이 이제 가랑비 삽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랑비 삽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를 딱 찾았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삽시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삽시간에 이런 말을 하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순식간이란 말을 하죠.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를 순식간이라고 하는데 요거랑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삽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요 삽시간을 한번 써보면 자, 가랑비, 그러니까 짧게 내리는 비라 그랬죠. 짧게 내리는 비가 내리는 때인 거죠. 사이. 그래서 가랑비가 짧게 내리는 사이를 가리켜서 바로 삽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한글로는 삽시간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단어가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마 거의 많이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가랑비 삽자가 들어가서 가랑비가 짧게 내리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바로 삽시간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요거를 발견해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한글로만 삽시간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이 한자인지 이러한 뜻을 가졌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안의 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써보면 안의 처.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원래의 글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어떤
여인이 손을 이렇게 모아놓고 약간 가지런히 앉아있는 모양이죠. 예, 가지런히 앉아있는데 어떤 거대한 손이 뭔가 마치 이 가지런히 앉아있는 여자를 뭔가 느낌상 지배하는 것 같은, 지배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느낌인데요. 예, 그래서 뭔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컨트롤 혹은 통제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한자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옆에 있죠. 여기 보시면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 있는데 머리카락이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긴데 손으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잡고 있는 게 과연 어떤 분위기에서 잡고 있는지,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인지 아니면 강압적인 분위기인지는 알 수 없죠. 예, 하지만 이 안에 어떤 약간 지배하는 느낌이 있다. 예,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조금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이 원래의 모양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갑골문, 가장 초기 형태라고 했죠. 초기 형태 글자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동기에 새긴 금문에 보시면 약간 좀 뭐랄까 도형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머리카락 부분이 여기는 좀 자연스러운데 머리가 이렇게 풀어헤친 것 같은, 근데 여기는 뭔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옛날에 낚시할 때 그 민물 낚시하던 약간 이렇게 감는 낚싯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조금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여인의 그 가슴 젖과 그리고 젖 꼭지를 이제 형상화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흥미로운 거 여기 손이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여기 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요 소전체, 진시황 때 만들어진 이 소전체에서는 흥미롭게 다시 손이 생겼어요. 손이 생겼다.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요 부분 여기를 길게 하면 바로 이게 팔이죠. 손가락. 그래서 오히려 소 전체로 가면 요 손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서체로 가면 이 글자가 조금 더 좀 거칠게 문자적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삼지창처럼 이렇게 변하고요. 그리고 여자 여자가 좀 더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여자 여자와 비슷한 모양이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준 서체인 당나라 때 해서체에 오게 되면 요 예서가 자리를 이제 잡아가고 매우 뭔가 예쁜 서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는 안의 첫자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바로 요 부분이 손이고요. 이렇게 뭔가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하는 요 초기의 모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 여자 여자는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한번 요 설명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죠. 여인. 바로 이 여인이죠. 그 다음에 여인적이니까 여인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의, 요거는 긴 머리, 장발이죠.
여인의 장발, 긴 머리는 지는 영어로 치면 only랑 같은 뜻입니다. only는 바로 오직이죠. 오직 그녀의 장부, 어떤 남편이죠. 그녀의 남편만이 가이는 이제 can이네요. 그렇죠. can.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한자여서 찾아보니까 만진다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 여인의 긴 머리는 오직 그녀의 남편만이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각골문, 소위는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골문에서 이건 유주죠. 각골문에서 이러한 정경을 사용해서 첫자, 안의 첫자에 이러한 개념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이제 머리를 남편이 만지는 모양이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거는 또한이라는 거죠. 또한 가히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 고대의 이게 납혼이라고 해서 약간 납치혼, 약탈혼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 있어서 약탈혼의 풍습으로도 이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릿결을 그냥 만지는 그런 첫 번째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뭐다? 약탈혼. 그러니까 어느 연마을에 가서 어떤 여인을 납치를 해서 결혼하는 풍습. 과거 원시시대라던가 상당히 이전 시기에는 그런 혼례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유럽에 갔었을 때 그 로마의 어떤 그 유적지에 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들이 막 도망가고 남자들이 막 그 여인들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석고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제 이런 약탈혼이 있었고, 그래서 약탈혼을 납치된 여자들이 이제 그 남자랑 강제로 이제 혼인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원래 있었던 그 여자들의 오빠나 아버지가 이제 다시 자기 딸을 찾으러, 딸 혹은 이제 여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이 여자들이 자기는 그냥 이 남편들이랑 사는 게 좋다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들이랑 본인들이 납치 혹은 약탈혼을 당했음에도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게 좀 흥미로운 그런 얘기였는데, 그렇게 보면 뭐 서양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동양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이 안의 첫자를 볼 때 그런 어떤 문화적 혹은 문화인류학적 그런 맥락이 이 한자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글자에 대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 사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한자라고 하는 경우 이제 개수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긴 한데, 어떤 이런 인류학적인,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마치 어떤 화석 같은 거죠.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그 지층이 어느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한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한자를 읽고 암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형이 이렇고 이것이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생각할 여유 혹은 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강좌를 통해서 약간 그런 세계를 좀 엿볼 수 있다고 하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의 첫자, 안의 처. 이 부분이 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를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거죠. 어떤 여자의. 그래서 의미는 와이프. 아내라는 거죠. 아내. 그 다음에 consult of first rank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과연 이 consult라는 게 뭘까?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배우자라는 뜻이래요. 배우자.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가 되죠. 근데 of first rank니까 첫 번째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에 첫자. 여기 또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안에 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하로는 바로 첩이었죠. 첩.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아래로. 그래서 첫 번째로 랭크되는 배우자인데, 그래서 컨설트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바로 앞에 와이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컨설트는 와이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글자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자는 더 woman who in her hand hold a broom. 브룸이라고 하면 빗자루예요. 빗자루. 그래서 빗자루를 그렇죠? 빗자루를 그 자신의 손으로 잡고 있는 어떤 여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윗부분이 이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여인이고 손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빗자루가 아니라 머리카락이에요. 이 글자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이 사전에 저자인 칼그린이 그 갑고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 전체만 보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머리카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여인의 그 긴 머리카락을 손으로 어떤 남성 혹은 남편이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한자들은 바로 또 이 안의 첫자의 어떤 변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주나 뭐랄까요, 파생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파생어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이 2개가 찍혀 있기도 하고 3개가 찍혀 있기도 한데, 이 점은 첫 번째 거는 요 얼음 빙자고, 요거는 바로 물 숫자죠. 물 숫자. 빙자가 그래서 요 2개가 이제 서로 통용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는 얼음이고 하나는 물이니까 공통적으로 따뜻한 거보다는 좀 차갑다라는 느낌이 있죠. 차갑다. 그래서 그 느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음이 처라고 발음이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차가운데 처라고 발음이 된다 라고 해서 딱 찾을 수 있는 말이, 우리가 그 처량하다란 말이 있어요. 처량하다. 주로 이제 신세가 처량하다라고 하죠. 신세가 처량하다, 이런 말 우리 쓰죠. 바로 이 처량하다라고 하는 한자를 써보면 요 안에 첫자에 얼음 빙자, 그 다음에 량도 여기 보면 서울경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얼음 빙자가 들어가면 서늘할 량자예요. 그래서 바로 처량하다, 이게 되는 거죠. 처량하다. 그래서 뭔가 처량하다도 조금 약간 차갑다는 것은 춥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춥다. 그래서 그런 서늘하고 처량한 느낌이 바로 이 처자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로 여기 영어로도 쉽게 cold라고 되어 있죠. 추운. 그 다음에 freezing. 우리 냉장고, 냉동고 할 때 freeze, 이게 어는 거잖아요. 그래서 cold는 freezing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춥고 스산한 그런 느낌이에요. 스산함. 그 다음에 처량하다라고 하는 거는 또 뭐랄까, 또 다른 말로 또 처절하다란 말도 있죠. 처절하다. 그래서 처량한 거보다 더 심한 거죠. 처절하다라고 할 때. 그리고 이 처절하다는 말은 바로 끔찍한 혹은 miserable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네요. 그렇죠? poor. 그래서 다시 보면 얼음 빙자랑 물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뭔가 차갑고 춥고 처절한, 약간 그런 좀 슬픈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한자는 바로 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차갑고 추운 상태. 그래서 슬퍼할 처자. 슬퍼할 처. 근데 이 앞에 것들은 다시 보면 쓸쓸할 처자라고 합니다. 쓸쓸할 처. 그래서 계절적으로 뭔가 쓸쓸한 느낌이고, 요것은 뭔가 마음이 슬픈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내와 첩 얘기를 했는데, 처와 첩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보통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편이 그 정실 부인인 아내보다 첩을 더 이제 챙기거나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아내의 어떤 그 마음 상태는 뭔가 상당히 쓸쓸하고, 그리고 뭔가 슬픈 상태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한자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 슬픈 거기 때문에, 자, 그리브라 그랬어요.
상당히 뭐랄까 장중하게 몹시 슬픈 상태죠. 몹시 슬픈 그리브. 그 다음에 막 슬퍼하다 보면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어떤 어원적으로 마지막 요 단어인 것 같아요. 요 단어랑 이제 뭔가 통할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죠. 그래서 뭔가 나무랑 관련됐나? 라고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깃들일 서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들 같은 경우에 나무에다가 둥지를 틀죠. 둥지. 그리고 둥지를 틀면 거기에 살죠. 그래서 그걸 깃들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떠오르는 말이 바로 서식하다라는 단어예요. 서식하다. 서식지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나무 위에 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무 목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점은 바로 이 글자는 이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서 발음이 처가 아니라 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처식하다가 아니라 서식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서식. 그래서 발음을 서로 한다. 이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옛날 중국 발음이나 다 그냥 치 그리고 치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 한자 발음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서로 발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의미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로스트.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새가 사는 어떤 닭장 혹은 새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새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그 사람의 어떤 휴식처 혹은 보금자리, 보금자리란 뜻이 있네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to roast니까 동사겠죠. 그래서 동사니까 보금자리에 살다 이 정도 되겠죠. 보금자리에 사는 것, 그게 바로 로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식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펄치 같은 경우 이것도 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래요. 그래서 루스트나 펄치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앉아 있는 바로 이 횃대라고 하는데요. 요 횃대를 바로 펄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펄치. 그 다음 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소전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체류하다라는 뜻이에요. 체류하다.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면 거기 한 몇 주 몇 달 동안 체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이 뒤에 stay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체류하다 혹은 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consult는 wife다 라고 했던 것처럼 sojourn은 stay다, 머무르다, 그죠? 그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sojourn은 stay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또 다른 단어로 우리 과학 시간에 자 한번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양서류란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써보면 나무 목자가 들어가죠. 양서, 그 다음에 류. 종류 류자에서, 자, 이게 양서류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양서류, 파충류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양서류가 왜 양서류인지 잘 몰랐었는데, 예전에 알게 된 게, 양서류 같은 경우는 육지랑 그리고 물속에서 육지에서도 살 수 있고 물속에서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양쪽에 다 서식한다, 서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양쪽 할 때 양자에다가 이 서식한다 할 때 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육지와 물속 양쪽에 서식하는 그런 종류다 라고 해서 양서류라고 하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의미를 이런 경우는 거의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한자 자체에 대한 학습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런 개념, 이게 개념어죠. 양서류라고 하는 게. 이 개념어를 학습하는 데서는 이 한자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자연스럽게 이 서자가 서식한다, 서식할 서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깃들일 서자. 그래서 용어의 어떤 의미도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한자도 파악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첫자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얼음빙 그리고 물 숫자가 들어가서 이것도 한번 지난번처럼 외워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스스로 테스트 해보는 것처럼, 이거는 머리카락을 어떤 사람이 잡고 있는 안의 첫자였죠. 안의 첫자. 그 다음 어떤 얼음이나 물이니까 상당히 차갑죠. 그래서 이렇게 cold freezing 이라고 해서 쓸쓸하다라고 했어요. 쓸쓸할 처. 그래서 제가 예로 든 말이 바로 단어가 처량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처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좀 쓸쓸한 느낌이 있죠. 그 다음, 자, 마음심자.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천만을 이제 아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슬프죠. 그래서 슬퍼할 첫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발음이 처로 발음이 됐고요. 그리고 요 예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처연하다란 말이 있어요. 처연히 울리는 피리소리,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처연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슬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 보겠습니다. 나무, 그 다음에 여기선 발음이 서가 됐었죠. 그리고 나무에
보금자리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보금자리. 그래서 보금자리에 우리가 다 집에 사는 게 깃들어 사는 거죠. 그래서 깃들일 서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서 서식지 그리고 양서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가끔씩 보시면서 자주 익히시면 여러분의 한자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